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 20만 건이 넘어. 그것도 딱 1년간. 피해액은 약 3조. 근데 말이야, 고소 고발된 사건이 그 정도지.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사기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국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의 나라라는 거. 진짜 걱정이다. 이놈의 대한민국.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란 걸 모르게 사기를 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건 위험하다. 그런 초기 발동하더라도 몸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지가 되려 달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먹지구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을 경영하는 48가지의 법칙입니다. 자, 이 책은 지금 권력의 법칙이란 이름으로 개정판으로 새로 나와 있어요. 저는 예전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경영하자는 건 아니고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그런 전략과 전술들을 사용할까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일화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926년에 말쑥한 차림의 키가 큰 신사가 당대의 최고의 깽 두목으로 악명을 떨치던 알 카포네를 찾아왔다. 신사는 세련된 영국식 액센트로 자신을 빅토르 루스티이 백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카포네에게 5만 달러를 주면 그것을 2배로 늘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카포네에게 5만 달러는 우스운 돈이었지만 그는 낯선 사람에게 절대 돈을 맡기지 않았다. 카포네는 백작을 다시 살펴보았다. 루스티이 백작은 세련된 스타일과 매너 등 무언가 달라 보였다. 그래서 카포네는 장단을 맞추어 주기로 했다. 카포네는 직접 돈을 세어주며 말했다. 좋아요 백작, 60일 이내에 2배로 늘려서 오시오. 루스티이는 돈을 시카고의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향했다. 5만 달러는 그대로 은행 금고에 있었다. 루스티이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2달 뒤 루스티이는 시카고로 돌아와 금고에서 돈을 찾고는 다시 카포네를 찾아갔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카포네 씨, 안타깝지만 계획이 실패했어요. 카포네는 천천히 일어서며 루스티이를 노려보았다. 그를 어느 강물에 빠뜨려 죽일까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백작은 호주머니에서 5만 달러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여기 돈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돈을 2배로 불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카포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난 당신이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지. 난 당신에게 10만 달러를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돌려주다니. 백작은 다시 사과를 하더니 돌아가려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카포네가 말했다. 당신 정말 정직한 사람이로군.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니 이걸 가지고 가서 쓰시오. 카포네는 5만 달러 가운데 1000달러짜리 5장을 세어서 주었다. 백작은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고는 고개를 깊이 숙여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다. 처음부터 루스티이가 노리던 것은 그 5,000달러였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루스티이 백작은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근대 최고의 사기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특히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기꾼에 대비해서 방어벽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사기꾼의 일은 이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루스티인은 카포네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며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포네 주위에 누구도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카포네는 갑자기 정직한 사람을 만나자 경계심을 풀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 흔하지 않나요?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먼저 보여주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오래도록 준비된 것들이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7세기 밀라노 출신의 프란체스코 주세페 보리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뒤 영광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곳에서 그는 최고의 명의 소리를 들어가며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다. 환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찾아오는 환자도 있었다. 보리는 환자에게 진찰비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럼에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철학자의 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사라졌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맡겨두었던 돈과 다이아몬드도 챙겨서 떠나버렸다. 자, 여러분, 이처럼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대체 어떤 유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용하는 그 기만의 핵심은 상대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친절한 행동이나 정직한 행동은 이따금씩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친절한 행동과 정직한 행동. 그럼 우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유 없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런 걸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 대가를 바랄까요? 고대 중국에선 이런 걸 갖기 전에 먼저 준다고 불렀다. 먼저 주게 되면 상대는 가져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선물일 수도 있고, 관대한 행동일 수도 있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정직하게 어떤 일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제이 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이 굴드 역시 알 카포네처럼 사람을 안 믿었다. 속임수와 강압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그는 33살에 벌써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섰다. 1860년대 말 굴드는 이어리 철도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얼마 후에 그는 시장에 위조 주식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위기의 와중에 존 고든이라는 스코틀랜드의 귀족이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철도 투자로 약간의 돈을 모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고든은 필체 감정 전문가를 동원해서 범인들이 다름 아닌 이어리 철도의 고위 임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굴들은 몹시 고마워했다. 고든은 함께 이어리 철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지배 주주가 되자 제안했다. 굴드도 동의했다. 한동안 사업도 잘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 고드는 굴두를 만날 때마다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도록 돈을 더 달라 했고 굴두는 달라는 대로 주었다. 하지만 1873년 고드는 갑자기 자신의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 그는 큰 돈을 벌었지만 굴두의 주식은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다. 물론 고드는 자취를 감춘 후였다. 조사 결과 그는 귀족도 아니었다. 그전에도 고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눈치챌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고든은 처음에 정직한 행동으로 굴두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에 굴두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다가 수백만 달러를 잃고 나서야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었다. 단 한 번의 정직한 행동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여러 번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정직하다는 평판을 얻어서 그들은 그런 일을 도모한다. 일단 그런 평판이 형성되면 이것은 첫인상과 마찬가지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를 속이고 그들을 기만하는 경우 처음 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정말 오래된 신뢰관계,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을 지금까지 믿어왔기에 계속해서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고대 중국 정나라에 무공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웃 부족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공은 아무에게도 그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 딸을 그 부족의 통치자에게 시집보냈다. 그리고 회의를 열어 신하들에게 물었다. 내가 전쟁을 하려 하는데 어디를 치는 것이 좋겠는가? 한 신하가 그 부족을 치자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들은 나와 형제나 다름없다. 어찌 그곳을 치자 하는가? 왕은 그 신하를 처형해버렸다. 그 부족의 통치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여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일 뒤 정의 군대가 그곳을 습격하여 점령해버렸다. 정직은 경계심을 풀게 하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도 하다. 때로는 그들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귀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관대한 행동도 마찬가지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원수가 보낸 선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리스가 데려간 미녀 헬렌을 되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 트로이로 갔다. 전쟁은 10년이나 계속되었고 많은 영웅들이 죽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예언자 칼카스가 그리스인들을 불러 모았다. 성벽을 두드려대는 것으로는 소용없소. 힘만 가지고는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어요. 계략을 세워야 하오. 그러자 영리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병사들을 숨긴 다음 트로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자 제안했다. 아킬레스의 아들인 네오프톨레무스는 그것이 사나이답지 못한 짓이라 싫어했다. 그런 기만적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느니 차라리 전장에서 수천 명이 죽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10년의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목마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결국 트로이는 함락되었다. 선물 하나가 10년의 공격보다 큰 일을 한 것이었다. 바로 선물 하나가 말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행동도 기만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고대 로마인들은 오랫동안 팔리스키 사람들의 도시를 공격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어느 날 로마의 장군 카밀루스는 도시 외곽에 진을 치고 있다. 어떤 남자가 아이들을 이끌고 진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팔리스카의 교사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도시의 귀족이나 부자의 자식들이었다. 교사는 아이들을 카밀루스에게 인질로 바쳐 환심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카밀루스는 아이들을 인질로 받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그대로 성으로 돌려보냈다. 카밀루스의 행동은 즉시 팔리스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저항할 마음을 버리고 카밀루스에게 굴복했다. 카밀루스의 계산은 정확했다. 그는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다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다. 오히려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이 적의 신뢰를 얻고 적의 경계심을 푸는 방법이라 믿었다. 카밀루스는 정확하게 마음을 겨냥했고 상대는 맞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임으로써 카포네와 같은 악당도 아이처럼 만들 수가 있다. 어떤가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분명 세상이란 게 내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은 나에게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제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비춰주니까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100% 맞아떨어지게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 공부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린 분명히 상대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정말 좋은 일들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걱정하면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형태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어디든 언제나 차를 몰고 또 놀러 나갈 수 있고, 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그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밝은 겁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 정말 좋은 일들 많이 만드세요.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